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병원에 다녀오셨나요? 검사 결과지를 받아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혈당 수치가 조금 올랐다거나 콜레스테롤이 예전보다 높아졌다는 말을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아직은 약을 드실 단계는 아니라고, 이 나이 또래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오히려 마음에 걸리셨을 겁니다. 이 나이 또래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니,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셨을 테니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50세가 넘으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그리고 그 변화에 맞서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 어떤 음식을 챙겨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식탁 위에 올리는 음식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너무 늦은 것 아니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20대, 30대 때는 몸이 알아서 잘 굴러갔습니다. 밤을 새워도 다음 날 조금 피곤한 정도였고,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속이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아도 체중이 크게 불어나지 않았고, 어디가 아프다는 느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40대 중반을 넘기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없던 통증이 여기저기서 느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합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지는 느낌이 자주 듭니다. 이런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활력을 그래프로 그려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태어나서 20대 중반까지는 위로 쭉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몸이 저절로 성장하고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25세쯤 정점에 도달한 뒤 몇 년간은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30대를 넘기면 서서히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그 기울기가 완만해서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50세가 되면 달라집니다. 내리막의 기울기가 눈에 띄게 가팔라지면서 노화의 징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늙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직 인류는 노화를 완전히 막는 방법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바로 그 내리막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정점에 머무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고, 내려가기 시작하더라도 그 속도를 훨씬 늦출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화의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시점을 훨씬 뒤로 미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50세 이후 우리 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로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으면 해마다 조금씩 근육이 빠져나갑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기 쉬워집니다. 두 번째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줄어듭니다. 이 성분들은 뼈, 연골, 피부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것들이 부족해지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피부가 처지며 주름이 늘어납니다. 세 번째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체중이 많이 늘지 않았더라도, 당뇨병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나이가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쉽게 말해서 30대에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을 50대에도 똑같이 먹으면 몸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산화 스트레스와 만성 염증이 심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낮은 수준의 염증이 몸 안에서 계속 타오르면서 퇴행성 질환과 조기 노화를 부추깁니다. 이런 변화들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음식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10가지 음식은 단순히 맛있거나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변화들, 근육 감소, 콜라겐 손실, 인슐린 저항성, 만성 염증,
이 모든 것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체를 지원하고 퇴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지방이 풍부한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청어 같은 생선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생선들이 좋은 이유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EPA와 DHA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오메가3는 염증 반응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DHA는 뇌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DHA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뇌가 위축되는 속도가 느리고 기억력 감퇴도 덜합니다. 반대로 DHA가 부족하면 인지 기능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인 대부분이 오메가3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생선을 잘 먹지 않고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지방이 풍부한 생선을 드시기 어렵다면 생선 기름 보충제라도 꼭 챙겨 드시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칼륨과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의 탄력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이 탄력적이면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하는 데 드는 부담이 줄어들고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기가 쉬워집니다. 또한 아보카도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면서도 탄수화물 함량은 매우 낮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면 탄수화물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보카도는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인슐린 반응을 줄여주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건강한 지방은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방울 양배추, 케일, 콜리플라워, 양배추, 청경채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채소들에는 간의 해독 기능을 촉진하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스트로겐이든 테스토스테론이든 모든 호르몬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간에서 분해됩니다. 십자화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간이 이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여성의 갱년기 건강과 남성의 전립선 건강에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런 채소들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음식은 방목 계란입니다. 여기서 방목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방목 계란은 닭들이 넓은 초원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햇볕을 쬐고 벌레와 풀을 먹으면서 낳은 알을 말합니다. 이런 계란에는 콜린, 루테인, 제아잔틴이 풍부합니다. 콜린은 기억력과 신경 신호 전달에 중요하고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나빠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방목 계란에는 DHA도 상당량 들어 있어서 뇌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낮으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란을 드실 때는 흰자만 드시지 마시고 노른자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소의 대부분이 노른자에 들어있고 흰자의 단백질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노른자의 아미노산과 함께 섭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목 계란과 공장식 사육 계란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EPA와 DHA 같은 필수 지방산은 방목 계란의 2~3배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3배에서 6배, 비타민 E는 2배, 베타카로틴은 7배나 더 많습니다. 눈 건강에 중요한 루테인과 제아잔틴도 2배입니다.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방목 계란을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건강에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질병 치료에 훨씬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5번째 음식은 뼈 국물입니다. 사골 국물이나 닭뼈를 우려낸 국물을 말합니다. 뼈 국물에는 글리신, 콜라겐, 프롤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원래 뼈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가 섭취하면 다시 우리 몸의 뼈, 피부, 관절, 힘줄, 연골 같은 결합 조직을 지탱하는 데 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뻣뻣해지고 아프다면 또는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늘었다면 뼈 국물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뼈 국물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염증을 줄이고 골관 저렴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장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좋습니다. 아미노산 글리신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6번째 음식은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블랙베리, 라즈베리, 딸기 같은 과일들입니다. 베리류에는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베리류를 꾸준히 섭취하면 뇌 손상과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고 기억력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베리류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혈당 관리 측면에서 보면 블랙베리와 라즈베리가 가장 안전합니다. 탄수화물 함량이 적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입니다. 딸기도 비교적 괜찮습니다. 블루베리는 다른 베리류에 비해 당분이 조금 더 높고 섬유질이 적어서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과자나 빵에 비하면 베리류는 훨씬 안전한 간식입니다. 이쯤에서 혈당 관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0세가 넘으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이것은 탄수화물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30대에 먹던 것처럼 밥과 빵과 면을 많이 먹으면 몸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운동량을 유지하거나 늘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저탄수화물, 저혈당 지수 식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 지수라는 것은 음식이 얼마나 빨리 혈당을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순수 포도당을 100으로 놓고 다른 음식들을 비교합니다. 일반적으로 55 이하를 저혈당 지수, 56에서 69를 중간, 70 이상을 고혈당 지수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50세 이상,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시작한 분들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25 이하가 안전, 25에서 42 보통, 40 이상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고기, 생선, 계란은 혈당 지수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단백질도 아주 많이 먹으면 일부가 포도당으로 전환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양을 드신다면 혈당 걱정은 거의 안 하셔도 됩니다. 녹색 채소 같은 비전분 채소들도 혈당 지수가 10에서 20 사이로 매우 낮습니다. 대부분이 식이섬유와 수분이기 때문입니다. 7번째 음식은 견과류와 씨알류입니다. 호두, 피칸, 마카다미아, 아몬드 같은 견과류와 치아씨드, 아마씨, 호박씨 같은 씨알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 지수가 낮고 건강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또한 식이섬유, 단백질, 마그네슘, 아연, 칼슘, 철분 같은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 B와 E도 들어 있습니다. 치아씨드와 아마씨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형태의 오메가3도 있습니다. 혈당 지수 면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치아씨드입니다. 거의 단백질, 지방, 섬유질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혈당 반응을 거의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마씨, 대마씨, 호박씨도 10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마카다미아, 피칸, 아몬드도 10 정도이고 호두, 피스타치오, 헤이즐넛은 15 정도입니다. 해바라기 씨와 참깨는 35 정도로 조금 높지만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범위입니다.
여기서 브라질너트에 대해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브라질너트는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의 아주 풍부한 공급원입니다. 셀레늄은 우리 몸에서 글루타티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브라질너트는 셀레늄이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셀레늄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55 마이크로그램인데 브라질너트 한 알에는 90에서 18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한 알만 먹어도 권장량의 두세 배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셀레늄의 독성 수준은 4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브라질너트 서너 알이면 이미 독성 수준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브라질너트는 드시더라도 하루에 한두 알 정도만 드시고 매일 드시기보다는 며칠에 한 번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줌씩 집어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8번째 음식은 다크 초콜릿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기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보놀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고 일산화질소 분비를 촉진합니다. 쉽게 말해서 혈관을 더 탄력적으로 만들고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이것은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서 인지 기능 유지에도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초콜릿을 드시느냐입니다. 밀크 초콜릿은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1온스 그러니까 약 28g당 첨가당이 15g이나 됩니다. 코코아 함량이 50%인 다크 초콜릿도 첨가당이 11g입니다. 70%가 되면 7g, 85%가 되면 4g으로 줄어듭니다. 90%는 2g, 100% 베이킹 초콜릿은 첨가당이 0입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85% 이상의 다크 초콜릿입니다. 처음에는 쓰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식단에서 설탕을 줄이면 줄일수록 이런 진한 초콜릿의 맛을 더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코코아 함량이 높은 초콜릿은 지방 함량도 높아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밀크 초콜릿처럼 자꾸만 손이 가지 않습니다. 9번째 음식은 발효 채소입니다. 김치, 사워크라우트, 피클 같은 것들입니다. 어떤 채소든 발효시키면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발효 채소 만드는 법이 많이 나와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면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발효 채소가 중요한 이유는 발효 과정에서 유익한 박테리아가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박테리아는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줄어드는데 이것은 전반적인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장이 건강해야 소화가 잘 되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집니다. 또한 장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대부분이 실제로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건강한 장은 마그네슘과 아연 같은 중요한 미네랄의 흡수율도 높여줍니다. 10번째 마지막 음식은 소간입니다. 간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특유의 냄새와 식감 때문에 꺼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간은 영양학적으로 정말 뛰어난 음식입니다. 간에는 철분, 비타민 B12, 엽산, 비타민 A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영양소들의 생체 이용률, 즉 우리 몸이 실제로 흡수해서 쓸 수 있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 영양소들은 50세 이상 인구에서 흔히 부족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간의 해독 기능과 메틸화 과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건강한 적혈구를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적혈구는 온몸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적혈구가 제대로 성숙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건강한 적혈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또한 이런 영양소들은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성에도 관여해서 전반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 맛이 정말 싫으시다면 건조간 보충제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간을 말려서 가루로 만든 것인데 작은 알약이나 캡슐 형태로 나옵니다. 캡슐 형태를 선택하시면 간 맛을 전혀 느끼지 않고도 간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간을 드실 때는 목초를 먹고 자란 소의 간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육 환경과 먹이에 따라 영양소 함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50세 이후에 챙겨 드셔야 할 10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지방이 풍부한 생선, 아보카도, 십자화과 채소, 박목, 계란, 뼈, 국물, 베리류, 견과류와 씨앗류, 다크 초콜릿, 발효 채소, 그리고 소간입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나이 들면서 저하되는 신체 기능을 지원하고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재료를 사셨다면 요리하는 법도 배워보시기를 권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레시피가 넘쳐납니다. 일주일에 새로운 요리 하나씩만 도전해 보세요. 건강에 좋은 음식이 맛없는 음식이라는 생각은 편견입니다. 좋은 재료로 제대로 요리하면 정말 맛있습니다. 지금까지 드셔본 음식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식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은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오늘 식탁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되는 이야기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